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성공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병철 회장님이 한국일보사 당시 서울경제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기고를 하신 건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공은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운이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운을 어떻게 따르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내용이 나와요. 네. 되게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때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봐야 하고 국제 정세도 봐야 되고 국내 상황을 봐야 된다.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수요와 공급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야, 쟤는 뭐 금수저고 뭐 이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고 배워서 묻어가는 게 사실 이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때와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운, 둔, 근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운이 어떻게 들어오게 하느냐. 운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려면 요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리는 맛이, 둔하게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 된다. 운, 둔하게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운이 왔을 때 얘가 바로 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왔어. 근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바로 트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걸 참고 기다리는 또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운이 당신한테 꼭 없는 게 아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막 운이 막 기다리고 있고 막 지나가고 또 뭐 귀인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그걸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알아봤는데 그걸 둔하게 기다리거나 또 근성 있게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뭐 내가 제일 최고의 운이 있어야 될까? 그게 뭐 사주에서도 꼭 그렇진 않다고 하잖아요. 사주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갑자기. 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주변에 뭐 좋은 거 한 애들, 뭐 열심히 공부한 애들, 뭐 아니면 뭔가 좋은 길을 간 애들, 뭐 주변의 조언들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한두 개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못 잡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지금이라도 후회된다면 뭔가 계속 찾아보고 기다려보고 좋은 게 있으면 잡아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정말 네. 그 기회를 잘 잡으시고 이렇게 지금 콘텐츠로 되게 정말 기자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네. 성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좀 연계가 네, 될까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싼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었고 뭐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요와 공급이 좀 덜 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초창기에 유튜브에 진입한 분들 계시는 거고,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오셨지만 저는 그 사이 정도 어디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오히려 금기시 되는 거에 도전해보는 게 또 남들 안 하는 거에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무슨 유튜브를 해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무슨 회사에 사고 쳤구나. 아니면 누구한테 뭐 싸웠구나. 뭐 밑보였구나. 그래서 한직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럼 아니죠? 네. 제가 1호 지원자예요, 회사에서.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유튜브를 거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1호 지원자인데, 그러니까 1호 지원자라서 오히려 더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뭐라고 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리스크도 있긴 리스크가 있는 하지만. 거죠. 저도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고, 근데 거기서 뭔가 수익이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그 중에 재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다 금수저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바로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어떤가요? 그 생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때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소리. 네. 그럼 애들이 그때 막, 나 저기 있어요. 그게 한 17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싸지 않았어요. 비싼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이런 학원을 못 다녀서 안 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해서 안 돼. 근데 그런 생각하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이거 과외를 못 해서 안 돼. 쟤네 집은 이렇게 잘 살아서 뭐.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쵸, 없어요. 그 나중에 저는 후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 안 하고 좀 더 뭔가 해볼 걸,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나 뭐 이렇게 종잣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못했는데 누구나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또 다 금수저냐?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옛날로 따지면 창업 1세대들, 현대의 정주영 창업주 같은 분들, 완전히 뭐 흑수저의 끝판왕 같은 분이었고요.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 그러면
광복 이후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하면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 같은 분들이 또 그랬었고, 또 좀 더 최근으로 오면 필라의 윤윤수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랬죠. 월급쟁이였다가 아예 그 회사를 사버리고 본사까지 사버리고. 와. 지금 올림픽에서도 왜 이태리 팀이 필라 유니폼들 입고 나오던데 사실 그거 이제 한국 거잖아요. 필라라는 그러더라고요. 브랜드가. 뭐 그것도 그렇고, 좀 더 최근으로 오면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 같은 경우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요? 네, 그래서 형제들 여러 명 가운데 대학을 간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고, 뭐 이런 세대가 있잖아요. 또 조금 더 최근으로 오면 무신사 창업자 같은 분도, 그분도 뭐 이렇게 막 홀어머니 계시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랐는데 열심히 그냥 발로 뛰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다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외모도 마찬가지고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할 게 없네. 네. 장점을 보고 있는 거에서 출발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장점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볼 때 내가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핑계를 찾죠. 네.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봐야 되는데 네. 왜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이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 그러니까 월급쟁이를 하다가 그렇게 좀 크게 부자가 된 경우도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필라의 윤윤수 회장님 같은 분이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자기 회사를 산 거죠. 물론 그것도 자기 돈 다 들인 것도 아니고 엄청 막 빚을 많이 내다가 샀고, 또 나중에 본사까지 샀는데, 그런 경우가 뭐 윤윤수 회장님이 뭐 연봉 18억 원의 신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90년대 후반에 되게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사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창업자 같은 분도 삼성 직원이었잖아요. 예, 물론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도 삼성 직원이었고, 물론 두 분이 한 분은 금수저, 한 분은 비금수저 이렇게 나뉘긴 하지만, 근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창업자는 아니고 뭐 창업한 걸 금방 이어받은 레이크롭 같은 분, 이분은 심지어 50대 그걸 프랜차이즈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확장을 한 거였거든요. 50대 이어 50대. 근데 월급쟁이면 안 되냐, 뭐면 안 되냐. 오히려 월급쟁이 생활을 해보고 회사에서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주는 어떤 조직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일반인과 좀 어떤 점들이 그분들이 좀 달랐는지. 근데 사실은 아마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친구들 계시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학창 시절에 성적 순대로 꼭 잘 살지 않잖아요. 전혀 아니면- 상관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공부 잘하면 주로 좋은 월급쟁이가 되는 거고, 물론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사업하는 친구들 저는 주변에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인터넷으로 오토바이를 처음에 팔기 시작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번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왜 비트 이런 데 영화에 나오는 네네. 수입 오토바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돈을 막 조금씩 빌려가지고 샀어요. 뭐 그 엄청 비싼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뭐 수백만 원, 뭐 1,000만 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받아서 산 게 아니라 막 조금씩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약간 사기성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자금을 조달받았네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나쁘게 가면 뭐 폰지 사기식으로 되는 거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대학에 가서 오토바이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보면, 왜 스노볼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분에 대해서 쓴. 제일 놀랬던 게,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조그만 동네에서 뭐 팔고 뭐 자판기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부자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보면 사업가들은 뭔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필라의 윤윤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삼수하고 대학도 뭐 정학당하고, 뭐 누구 보여달라고 해서 뭐 답안지 보여줬었대요. 그러다 같이 정학당하고, 회사 못 다니겠다고 해서 막 때려치고 막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적성을 발견해서 잘 된 경우고,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도 원래 사업하려는 생각 없었대요. 사업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나 이 정도 하면 뭐 삼성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임원들을 보는데, 임원들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죠.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야, 내 미래가 저런 거야? 라는 고민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업가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뭐 돈에 관심이 있고 장사하려는 생각이 있고 또 부모님이 사업하셨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니다. 사업을 하겠다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제 친구 중에 또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몰입을 잘한다는 거야.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거.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조금씩이라도 돈이라면 재테크라면 돈을 모은다든지 또는 물건을 판다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사모은다든지 이런 걸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자질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친구가 일단 공부를 떠나서, 뭘 해도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다르긴 다르죠. 그래서 다르긴 뭐 달라요. 얘들이 막 그래서 막 남들 다 이제 뭐 해가지고 대학 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졸업해서 뭐 직장 가서 뭐 할 때 갑자기 막 페라리 타고 나타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뭐 남들이 불꽃 축제 간다고 해서 구경 갈 때 시장에서 이렇게 불꽃놀이를 한 알음을 따다가 가방에 넣고 거기 가서 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까 했더니 나는 거기서 불꽃놀이 판대.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의 손준 창업자 같은 경우도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그 졸업식에서 커피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믹스로 막 물에 따라서 팔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면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다수는 좀 소비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생산을 거리를 찾는 부분이 좀 강한. 네, 그럴 수 같네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뭐가 돈이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